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채린, 한민주 수지은, 이한지, 원다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주제 발표 이전에 앞서 우리 모두의 주제인 통섭에 대해 잠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섭은 우리나라로 처음 들여오신 분이 누군지 아시는가요? 네, 최지천 교수님이신데요. 최지천 교수님은 통섭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티브 잡스나 제임스 캐머런 같이 학문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객자들이 지금 세상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통섭의 개념을 바탕으로 저희 또한 통섭에 대해 따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한 학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분야의 학문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다. 이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통섭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논의하던 중에 아무래도 여자로만 이루어진 조이다 보니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과거와 현재 너무나도 달라진 여성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저희는 이러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피임약이 바꿔놓은 여성의 삶,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여성의 삶, 피임약, 그리고 저희의 주제이자 결과인 피임약이 바꿔놓은 여성의 삶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속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하나씩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여자는 사활을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이것은 여자는 간사한 동물이다 라는 뜻이고요. 여자는 재고울 장날을 몰라야 팔자가 좋다. 여자는 바깥을 나돌아다니지 않고 집안일만 해야 행복하다. 여자는 익은 음식과 같다는 젊은 여자는 남자들이 많이 노리니 조심해야 된다. 여자는 높이 놀고 낫이 논다. 여자가 시집을 어디로 가냐에 따라 신분의 귀함 천함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앞에 보신 속담과 같이 옛날부터 남자보다 여자가 무시받는 세태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삶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시사에 대해서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굴러가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월등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요. 왜일까요? 궁금하죠?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시사의 사람들은 생명 탄생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왜 여자만 아이를 가지는지, 왜 여성이 월경을 하고 아이를 낳는지 아주 무지했다 했죠, 제가. 따라서 원시인들에게는 주기적으로 피를 흘려도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여성들을 아주 무서운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는 신비한 힘을 지닌 존재처럼 인식을 했고요. 자, 넘어가서 다음으로 구구려 백제, 신라인, 삼국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인권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시대, 삼국시대에. 그 이유는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 남성들이 노동하기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적 차이와 노동력 차이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여성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고려시대로 넘어가서는 불교의 영향 때문에 여성의 재혼, 이혼, 근친혼 등이 가능하였고 동등한 재산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의아한 점이 들 수 있는데요. 왜 불교가 이런 평등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네, 윤회사상 때문입니다. 윤회사상을 잠시 짧게 설명한다면 자신이 죽어서 자신의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날 때 무엇이로든지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평등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네, 이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들과 같은 권리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고려시대에 이어지는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유교 정책으로 인해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는 물론 성적 자유,
판단까지 박탈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레 발언권이 낮아진 여성은 남편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고 남성의 혈통을 이어주는데 필요한 기계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저 수위 조절을 위해 잠시 가렸는데요.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오셔도 됩니다. 네. 다시 진지해져야 할 시간인데, 자, 이제 서양 사회로 넘어가 봅시다. 고대 그리스 학자들은 여성은 남성보다 멸등한 존재, 또 여성은 자신의 욕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선한 존재로 기술하였습니다. 지금 시대의 저의 여성의 관점으로는 참 코웃음이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세 사회에서도 이 영향이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갔는데요. 심지어 연금술사들마저도 이러한 식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남성만이 종족 보존의 씨앗을 생성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씨앗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혹 아이를 불완전한 존재로 낳는다거나 아이가 장애라거나 이러면 여성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주장들로 보면 우리나라 같이 여성들이 서양에서도 차별된 받아왔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여자들이 여태 차별받아온 삶을 보셨는데요. 정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이 마음 잠시 뒤로 하고 피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임이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네. 피임이란 인간이 성행위를 할 때 임신이 가능한 시간을 피하거나 특정 도구 또는 약물을 이용해서 임신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의 종류에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알아볼 먹는 피임약은 약의 피임률은 98%로 부침 수술과 자궁내 장치 같은 높은 피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피임의 원리 알아보기 이전에 임신의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자궁에 양쪽 난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난소 한쪽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난자가 될 수 있는 세포를 감싸고 있는 여포를 가지고 있고, 사춘기가 되어 성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여포 속의 세포가 성숙되어 난자로 배란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란된 난자는 수란관으로 보내져서 여기서 정자를 만나게 되면 수정이 되고, 이렇게 수정된 난자가 자궁으로 이동하여 벽에 착상하면 그것이 임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포 속의 난자가 될 세포가 난자로 배란될 때는 중요한 호르몬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호르몬, 그리고 중요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느 호르몬 하나라도 과다 분비되거나 적게 분비되면 정상적인 난자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임신하시면 그냥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생긴다라고만 배웠는데, 제가 왜 이렇게 호르몬을 얘기했냐면 이것이 바로 피임의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자궁이에요. 난소가 2개 있어요. 근데 한쪽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될 때 이쪽에서도 난자가 배란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양쪽의 조절을 하는 호르몬, 한쪽 난자가 배란될 때 다른 쪽 난자가 배란되지 못하게 막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아예 여포의 성숙 자체를 막게 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 이 2개를 이용하면 피임의 원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그레고리 핑커스와 존 로크라는 과학자는 여성 운동가였던 마거리 생어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1960년 피임약을 만들게 되었고, 1962년 미국의 식품의약청 승인을 받게 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들의 삶과 피임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잘 들으셨나요? 네. 과거 임신은 여성들에게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피임약이 개발되기 전 미국의 여성들의 절반이 21살에 결혼을 하였고, 그 나이 때 임신을 하였거나 아이 엄마가 되어 있는 경우는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구 피임약이 도래한 뒤 여성들로 하여금 임신 여부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가족제도와 성윤리 등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성들의 결혼과 첫 임신 시기가 급속히 늦어지게 됨으로써 여성들이 늦게까지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연인들은 서로 아무렇지 않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혼 여성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더 이상 사회의 시선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임신에 대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줄어들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하에 사회활동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임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혁명 중 한 가지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피임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경구 피임약은 세계에서 약 10억 명 이상의 여성들이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20세기를 빛낸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임약이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혁명 중 한 가지는 바로 여권 신장 운동인데요. 이 운동이란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리를 늘리기 위한 사회운동으로서 170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19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여성들이 학사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중 90% 이상이 직업을 가지게 되는 등 비로소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예를 들자면 산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1952년 스탠포드 대학의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는데요. 이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무법인 재단에 취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겨우 그녀의 인맥을 이용하여 법무법인 재단에서 비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지만 그녀의 남성 하부들은 그녀보다 저조한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최고의 법무법인 회사에 취직하여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종 여권 신장 운동의 부흥에 힘입어 산드라 데이 오코너는 결국 검사가 되었고 승진을 거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1981년 산드라 데이 오코너에게 레이건 대통령은 미 대법원 최초의 여성 판사라는 직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겨우 3달러짜리 작은 피임약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현재 여성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피임약이지만 이 작은 알약이 만들어낸 기적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혁명 중 하나로 보입니다. 저희 또한 단순히 임신을 막는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여겼던 피임약에 대해 조사하면서 그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사회적인 시각과 더불어 접목하여 바라보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참여한 멘토링을 통해 통섭이라는 것의 개념을 익힐 수 있던 좋은 기회였고, 그 실제적인 사례들을 고민하고 조사하면서 여러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를 넓히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대학에 가고 사회에 진출을 하기 전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통섭형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처음에 최지천 교수님 얘기할 때 제임스 캐머런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설명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에 대한 자료가 아바타 영화 만든 사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또 없으신가요? 질문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하이라이트예요. 질문해. 왜 저희 발표는 평 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회 졸업생 최영석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3조 발표가 잘 되는데 구체적으로 각각 구성원들마다 발표가 매끄럽고 제스처를 한다든지 시선 처리를 하는 게 공통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목차를 설명한다 자체도 발표에 앞서서 정리를 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걸 설명할 때 그 밑에 부분에 있는 글씨 크기가 작아서 보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네, 3회 졸업생 박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까 사회 여성들이 지위가 더 낮았고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네. 단순히 피임약 하나가 발명되었다고 해서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맞습니까? 피임약이 발명되기 이전에 피임약은 1960년대 발명되었는데요. 1700년대부터 여권 부흥 운동이 시작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차츰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높여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지부진하게 크게 결과로 나타난 게 없었고요. 하지만 피임약이 발명된 이후로 여성들이 가장 큰 사회 장애물이라고는 말하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 임신을 함으로써 제재를 받는 게 많잖아요. 하지만 피임약으로서 그걸 하게 되면서 여권 부흥 운동은 힘을 입으면서 더 올라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자들의 사상까지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